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재미없다고 느끼신다고 무작정 롱, 숏 잡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또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자, 며칠 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 올라가도 시원하게 못 올리고 떨어져도 저점은 계속 받쳐주면서 하루 등락폭 자체가 엄청 적은 상황이죠. 근데 저는 아직 비트코인의 이 큰 흐름이 일단 단기적인 이 반등의 방향성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뒤에 CPI 발표가 있는데 이때는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은 되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64.7K. 이번 주 주봉이 다시 64.7K 위에서 마감된다면 저는 밑에서는 이 64.3K라는 매수세가 받쳐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지난 2월과 3월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해당 구간 밑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버텨주면서 주봉상으로 이 자리를 탈환한다면 뭐 CPI 발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답답한 횡보를 끝나면서 상방으로 다시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격은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트 분석과 이 심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봉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괜히 64.7K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주봉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계속해서 63K 밑에서는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매수세가 받쳐지고 있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특히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 63.3K라는 이 가격은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이 되어버렸죠. 여기를 내어주고 안 내어주고 차이가 지금 상황에선 엄청 큽니다. 계속해서 주봉상으로 버텼던 가격을 주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버린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추세 꺾였다, 매도하자 이런 심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정말 이 구간을 버텨준다는 그 가정하에서 우리는 이제 아래를 볼 필요가 없이 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는 이 64.7K를 다시 수성을 할 수 있느냐.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동일했었죠. 자, 지난 2월, 3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 밑에서는 매수세가 받쳐지기 시작하더니 위에서는 뚫어야 될 가격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정 가격을 못 뚫다가 이런 자리들을 리테스트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캔들의 모습은 다를지언정 저는 이 구간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캔들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 구간이 정말 이 구간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넘어서야 될 이 65.4K 이 이상만 마감한다면 저는 이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저점 못 맞춥니다. 최고점은 못 맞춰요. 다만 이 구간에서 이 움직임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이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잘 먹어보자는 거죠. 자, 당시에도 가격이 한 번의 추세를 되돌리는 흐름은 안 나왔습니다. 결국 흔들기를 하면서 가죠. 중간중간에 주봉상에서도 흔들기가 나오듯이 중요한 가격을 계속 기준으로 보면서 위아래 공방이 펼쳐지면서 올라왔다라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밑으로 흔들면서 매수세 확인하고 위로는 올리면서 매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63.3K 그리고 위에는 64.7K 이 구간을 정말 수성을 보여주면서 올라타는 것인지.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아요. 자, 이 63.3K라는 벽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저항을 넘어서면서 이 주봉처럼 마감을 보여줘야 되겠죠. 가장 베스트는 이날의 종가. 이 주봉상의 종가가 64.9K니까 64.9K 극 이상까지는 종가를 좀 마감을 해줘야 더 큰 상승 흐름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4시간 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좀 명확한 게 보이긴 합니다. 자, 제가 어떤 걸 보고 있냐. 지금 이 63.3K 아래에서 유지했던 시간. 자, 이렇게 돌파하고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 63.3K 밑에서 유지가 됐던 시간 얼마 안 되죠. 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안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가장 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7K 그 이상까지 올라왔던 시간이 뭐 짧다면 짧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밑에서 유지가 되는 시간보다 오히려 길게 유지가 되는 게 팩트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시장은 아직 이 구간을
밑으로 향했을 때는 이게 적정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에 여기는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이 정도면 한번 사볼 만하다. 이런 심리가 계속 들 수밖에 없다는 가격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도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사는 것만으로 상승장, 반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결국 위에서 따라붙는 사람들, 내가 지금이라도 사서 수익을 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위에서 따라붙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64.7K라는 이 가격이 탈환에 성공을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돼야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싸니까 산다 해서 내가 비싸더라도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 주 주봉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위아래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마지막 이 월요일 오전 9시에 정말 64.7K 위에서 마감한다면 이 CPI 때문에 불안감으로 빠졌던 폭을 회복을 보여주면서 상승 가닥과 반등 가닥을 이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직 큰 흐름에서는 상승 시나리오를 아직까지는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딱 이때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시간 봉상의 FBG 이거 저항 맞고 내려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63.3K까지 열어둬야 된다. 제가 괜히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닙니다. 결국에 저는 익절가를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향했을 땐 63.3K 정확하게 찍고 반등하는 모습. 자, 제가 딱 어제 10시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만큼 사람들은 이 모습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한번 먹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새벽에도 이 유동성이 발생된 상황에서 흐름 보면서 이렇게 롱을 들어가 보자. 괜히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결국에 저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매매를 하고 기준이 들어서지 않는 매매는 안 합니다. 아예. 결국에 우리는 넘어설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눌림을 줄 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고 내려갈 만치 내려가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꺾이지 않는 시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응하기 위해선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차트 보는 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실제 타점은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도 타점 나오면 CPI 발표 나올 때 단기적인 타점 나오면 저는 기준을 가지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혼자서 그만 좀 고민하시고 이렇게 스터디방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다가 여러분들 의견이나 영상 잘 봤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살짝의 문제점은 존재하긴 합니다. 자,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는 조금 뒤에 나오긴 하겠죠. 자, 근데 이걸 청산 히트맵으로 딱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변동이 나오게 되면서 내려왔는데 롱 청산 물량들을 한 번에 먹지 않은 채로 위로 올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롱기미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채로 64K 위에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건 양쪽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위에는 숏 청산 물량이 자리 잡힌 자리들, 밑에는 롱 청산 물량들이 어디서 자리 잡혀 있는지, 이게 색이 진할수록 그 물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먼저 하방에서는 오늘 CPI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 남아있는 63.2K에 대한 이 유동성을 한번 정리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위에 있는 물량들을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올라가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발표 순간에는 아래로 꽂힌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숏을 잡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면 이번 변동에서 이거 먹었으면 저도 추격 숏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물량까지 안 먹고 살짝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인 변동성이 발표 전까지 내려가더라도 이 물량을 먹지 않는 한 그냥 쑥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그냥 먹으면서 내려간다면 저는 빅숏이 62K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좀 보고는 있는데, 자, 근데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가격이 이미 이 구간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한 번에 해소하지 않고 먹어버리지 않고 올렸다는 것은 시장이 당장 이 아래 유동성만 노리는 게 아니라 반대 위에 쌓여있는 이 유동성, 강제 숏 청산을 만들기 위한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죠. 자, 지금 이 구간 66K를 제외하고 보면 64.7K,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주봉 상황에서 넘어서야 될 이 가격에서 숏 청산 물량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이 가격을 지금은 못 넘을 거야. 그 베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말 여기를 버텨주는지, 올라간다면 해당 구간을 밟고 나서 정말 올라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차트 밖으로 잠깐 남아와서 우리가 좀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최근 시장이 기대했던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죠. 그런데 상원 일정이 여름 휴회 이후로 밀리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속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를 새로운 대응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고 있어요. 문제는 시장에 새로운 돈을 끌어들일 만한 이 호재 자체가 현실화가 되는 게 늦어지고 있다. 자, 물론 지난 주말에 나왔을 때는 이게 악재였는데 오히려 가격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관련 이슈는 엄청난 호재와 악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호재가 지연되고 있다 정도로만 느끼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매도 가능성, 최근에 스트래티지가 또 매도했다는 내용이 많이 퍼뜨려져 있었죠. 중요한 건 스트래티지가 지금 계속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느냐보다 과거처럼 무조건 비트코인을 축적하기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BTC를, 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경우를 계속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이 부담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매도가 나오더라도 받아줄 사람이 꾸준하게 생겨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올라타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한다면 이 매도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 가격이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선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봉에서 이 64.7K를 회복해 주는 게 가장 관건이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도 가능성이 있든 호재 지연 이슈가 있든 가격적인 측면이 있든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너무 조용해요. 요즘 비트코인 하루 움직임을 보면 하루 1, 2% 이거 변동만 나와도 요즘에는 좀 재밌어지죠.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 움직임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상승장이 제대로 시작되려면 단순히 가격만 조금씩 올라가서는 안 되고 거래량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서 지하철에서도 비트코인 2억 간다, 3억 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나도 지금이라도 안 사면 늦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 트레이더 수, 롱숏 비율의 이 트레이더 수를 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그리고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 당시보다 지금은 한 5천 명 정도. 자, 이 수치값으로 봤을 때 5천 명이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다른 거부터 매매하자.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미국 증시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결국에 이 주식시장에 빠진 돈들을 코인 시장에 들여오게끔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호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그 전후로 해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는지 따라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좀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 주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64.7K. 일단 밑에서는 받쳐지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 64.7K를 넘는 이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 가격을 못 넘으면 결국에 밑으로 향하는 파동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결국 큰 흐름을 좀 만들려면 주봉 상황에서 이번에 저항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일봉과 시간봉에서도 저항이 나오고 있는 이 65.4K까지 올라오는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까지 돌파하면 강한 양봉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구경만 하고 있던 트레이더들, 다른 주식시장이나 채권이나 달러 이런 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비트코인에 몰릴 수도 있다. 저는 이 기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거래량이 일단 달라붙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작기 때문에 위아래로 1, 2%만 움직여도 도파민이 느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는 기준이 있는 매매만 해야 됩니다. 억지로 매매 횟수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요즘처럼 변동성이 작은 장에서 하루 종일 차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눈만 아픕니다. 오히려 매매하면서 수수료만 나가고요. 위아래로 계속 털릴 거예요. 저 역시 자리가 없으면 제 기준에 들어서지 않으면 매매 안 하고 기다립니다. 대신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관점이 올라가는 관점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CPI 발표에 따라서 제 관점이 살짝은 단기적으로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64.7K를 넘어서는 양봉이 안 나온다면 자, 근데 더해서 63.3K까지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정말 발생된다면 저는 여기서는 이게 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가 밑을 향하는 파동을 봐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 관련 이슈와 아니면 트레이더 수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지. 자, 그리고 나서 65.4K 이 64.7K를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또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자, 그리고 나서 63.3K에 대한 테스트가 또다시 이어진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웃돈을 주서라도 사지 않고 이거 이탈되고 좀 더 내려오면서 해야겠다, 그런 심리가 자극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CPI 이후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64.7K라는 이 주봉 탈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진짜 추세를 만들더라도 65.4K를 넘어서면서 이런 정말 종가가 높아지는 주봉을 마감시킨다면 사람들이 포모를 느껴서라도 롱을 아니면 현물을 계속해서 매수할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나왔을 때 더 큰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 아니면 정말 상승장을 기다리신다면 상승이라고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